진짜 현타온다. 할 것은 바로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FA컵 이제 2차전 경기죠. 네, 전북하고 FC 서울 1차전에서는 서울이 먼저 두 골을 넣어서 쉽게 서울이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두 골의 동점골을 내면서 지금 2대2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2차전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전 경기는 이게 공식 올해가 아니라 올해라는 말도 맞겠죠. 네. 올 시즌 K리그, FA컵, ACL 전부 포함해서 K리그 팀이 뛰는 마지막 경기고요. 그만큼 정말 너무 좀 자기적인 멘트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한 시즌이었고요. 자, 마무리하는 경기로서 또 양 팀 다 좋은 경기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두 팀 중 한 팀은 무관으로 끝나기 때문에 어떤 팀이 또 무관이 될지 그것도 되게 재밌게 볼만한 관전 포인트였고요. 양 팀이 다 선발 라인업은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좀 어지러워져 있는데 일단 전북은 골키퍼가 송범근 그리고 FC 서울은 양한빈 골키퍼였고요. 이게 지금 순서가 좀 혼란이 좀 있는데 그 위에부터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윤영선, 네, 김문환, 최철순, 송민규, 최보경, 김진규, 구자룡, 김보경, 조규성, 송범근 선수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은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고 그리고 FC 서울은 나상호, 강성진, 일류첸코 그리고 김진야, 오스마르, 팔로세비치, 이상민, 기성용, 윤종규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 아래 있는 선수들은 이제 빠진 선수들이죠. 정리가 좀 많이 안 되긴 한데 어쨌든 경기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개로 들어가지. 일단 선제골은 전북 쪽에서 먼저 나왔죠. 역시나 네, 바로 선수. 네. 11분에 골을 넣었는데 여기 있구나. 바로 선수의 골로 일단 전북이 기분 좋게 홈에서 선제골로 앞서가기 시작했고요. 진짜 최근에 이적 소리 들고 있죠. 네, 바로 선수가 뭐 유럽으로 이적한다는 이번 2023년 겨울 시즌에 이적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히 입증된 건 아니지만 계약 종료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적할 가능성 저는 그래도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선수가 사실 최근에 보여주는 폼이 K리그에서 뛸 만한 폼은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보통 K리그에서 뛸 만한 폼이 아니다 하면은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선수들이 얘기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K리그에서 너무 잘 뛰기 때문에 더 큰 물로 가야 된다 진짜. 그렇게 바로 선수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만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바로 선수가 전북에 있을 때 고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중간에 전북을 나갈 뻔한 적도 있었고 계속 경기에 출장을 못하면서 여러모로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선수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와서 팀의 FA컵 우승을 이끄는 또 선제골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1, 2차전 다시 바로 선수 아니었으면은 전북이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팀의 핵심 선수고요. 그리고 전반 막판에 또 조규성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죠. 네, 역시나 조규성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또 만들어냈고요. 전반전은 그렇게 2대 0으로 끝났고요. 후반전에 들어서 계속 사실 공세는 전북이 계속 공세를 이어갔어요. 전북이 계속 서울을 압박하는 형태로 공격이 이어갔는데 골은 나오지 않았어요.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북이 사실 찬스를 좀 많이 놓치긴 했어요.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쳤고, 전체적으로 확실히 전북이 점유율을 가지고 공격을 풀어나가는 모습, 그리고 전북이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축구를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그래도 FC 서울이 박동진 선수가 그래도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골이 70분경에 나와서 살짝 늦긴 했지만, 그래서 20분이면은 나머지 한 골, 두 골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았지만, 그 이후로 사실 서울이 그렇다 할 찬스를 잡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서울에다 전북의 공을 뺏기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러다가 결국 조규성 선수가 후반 막판에 결국 쐐기골을 넣었죠. 이 쐐기골 한 방으로 결국 3대1까지 벌어지게 됐고,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3대1로 전북이 이겼고요. 합계 스코어 5대3으로 전북이 2022년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이미 K리그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본선 티켓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본선 티켓을 3위 팀인 K리그 3위 팀인 포항한테 넘어갔고요. 그러면 포항에 가지고 있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티켓이 4위 팀인 인천한테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전북이 우승을 하면서 이 우승이 전북이 또 2년 만에 우승이고 작년에는 이제 전남이 우승했으니까 또 2년 만에 K리그 1 팀이 다시 또 우승을 차지하는 사례가 됐고요. 전북 입장에서 일단 되게 기사회생한 거죠. 이 경기까지 만약 서울한테 우승 트로피 줬다면은 올 시즌 무관으로 끝나게 된 거고, 여러모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을 거예요. 사실 안 그래도 지금 계속 K리그에서 우승자 1위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근데 올 시즌 울산한테 이제 우승 자리를 내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팬들 여론도 많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이번에 FA컵까지 놓치면은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준결승에서 아쉽게도 승부차기에서 우라와 레즈한테 패배를 했죠. 전북 입장에서는 진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딱 심정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진짜 남다른 각오로 임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 다행히 올 시즌 무관으로 끝나지는 않게 됐습니다. 자, 반대로 FC 서울 같은 경우는 2016년 K리그1 우승 되게 그때 엄청났죠. 네, 전북 원정 경기에서 또 기억나게 박주영 선수가 골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울산에 있죠. 네, 당시에는 서울에 있을 때고요. 어쨌든 그때 FC 서울이 우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 이후에 5년이 아니지 6년이죠. 6년 만에 또 우승 트로피, 물론 그거는 K리그 1이고 지금은 FA컵이고 완전히 다른 종류지만 다시 한번 또 우승 트로피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올 시즌을 일단 잔류를 확정지은 상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잔류를 좀 너무 늦게 확정지었어요. 지지 않아도 될 경기를 서울 입장에서는 졌기 때문에 막판까지 사실 강등될 뻔한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또 잔류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FA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쉽게도 5대3으로 졌죠.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서울 선수들이 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줬을 텐데 우승을 못해서 아쉽지만, FC 서울 입장에서는 내년에 또 K리그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할 수 있게 선수단을 재정비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ACL 내년 시즌이죠. 내년 플레이오프가 내년 8월 달에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까지는 ACL이, 그러니까 아챔이 추춘제로 아니야, 춘추제구나. 나도 헷갈린다. 춘추제로 운영이 됐었는데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 그런 형태였는데 올해부터는 추춘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약간 늦여름에
한 8월, 9월쯤에 시작해가지고 내년 시즌 5월, 6월쯤에 초여름쯤에 끝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뭐 갑자기 다시 춘춘제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서아시아 국가들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맞아요. 당연히 그런 점도 있고 물론 명분이 있죠. 명분이 뭐냐면은 유럽 대부분 나라들도 추춘제로 진행이 되고 그들과 이적 시장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추춘제로 진행한다라는 명분이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춘추제로 진행됐을 때 뭐 서아시아 국가들은 계속 추춘제로 진행이 됐잖아요. 추춘제로 뭐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지금 태국 같은 경우도 추춘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타이리그 같은 경우도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비시즌 동안 경기를 했던 거예요. 그 입장이 이제 우리 입장으로 넘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상황만 바뀐 것 뿐이에요. 네, 상황만 바뀐 것 뿐이지 어느 게 맞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상황만 바뀐 것 뿐이지 추춘제가 옳다, 춘춘제가 옳다, 그거는 확실히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장점이 있다면은 일단 지금 현행 춘추제에서 추춘제로 ACL이 바뀌게 된다면은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주요 리그들이 물론 춘추제 뭐 아이슬란드 리그 뭐 이런 데는 춘추제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걸 제외한 다른 나라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전부 추춘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이적 시장을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유럽에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을 짧게 잡고 여름 이적 시장을 길게 하는. 그러니까 겨울에는 조금 쉬고 여름에는 많이 쉬는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유럽에서 여름에 많이 쉬는 문화가. 그래서 여름에 유럽 사람들이 뭐 축구뿐만 아니라 유럽 문화 자체가 여름에 좀 여행을 길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유럽 문화를 우리가 꼭 굳이 맞춰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장점을 따지자면은 이적 시장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즌 끝나고 사실 팀 입장에서도 시즌 끝나고 팀을 선수를 내보내는 게 좀 더 좋잖아요. 나의 핵심 선수들인데 이 핵심 선수들을 뭐 갑자기 아시아로 보내요. 유럽 팀 입장에서는 좀 되게 시즌 도중에 나갔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추춘제로 맞추게 되면은 둘 다 시즌이 끝난 상황에서 서로 뭐 교환을 하든 반대로 말하자면은 우리 한국 선수들이 K리그에 뛰는 한국 선수들이 또 유럽으로 진출하기도 좀 용이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서로 시즌을 맞췄기 때문에 시즌 전부 끝나고 나서 K리그가 뭐 예시예요. 추춘제로 진행이 된다면은 6월 달에 뭐 끝나고 나서 유럽도 그 시즌에 끝나기 때문에 편하게 또 팀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즌 준비하는 입장에서 편하게 또 대의적인 차원에서 보낼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사실 겨울 이적 시장이 우리는 한 시즌이 끝나는 상황이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좀 맞추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 바꿔서 그러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추춘제가 사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잔디, 또 잔디 문제도 있죠, 사실.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사실 추춘제가 막기가 좀 그래요. 겨울 되면은 잔디가 다 이제 얼어버려요. 얼어서 잔디가 다 풀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겨울 동안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계속 치른다는 게 시즌을 계속 치른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실 기후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여름에는 비가 엄청 오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겨울에는 엄청 습하고 겨울에는 아니 여름에는 엄청 습하고 겨울에는 엄청 건조하고
또 이런 사기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나라다. 네, 사기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축구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후가 빨리 변하게 되면은 잔디가 적응하기 힘들어요. 특히나 여름보다 우리는 겨울 시즌에 잔디가 쉽게 손상이 가고 얼어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추춘제로 진행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춘추제로 했다가 추춘제로 바꾸면은 ACL도 그런 것처럼 공백이 생겨요. 원래대로라면 춘추제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내년 2월달, 3월달부터 뭐 플레이오프하고 조별리그를 할 텐데 이번에 춘추제로 아니 추춘제로 바뀌면서 8월달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금 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겨 버려요. 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냐? 메울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간중간에 공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당장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힘들어요. 당장 진행이 되고 있던 동안 그 예시가 타이리그죠. 지금 타이리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실 춘추제였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추춘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공백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어 그게 오히려 선수들 이제 뭐라고 하지? 폼이라고 할까? 경기력을 유지하는데 약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굳이 우리가 또 바꿀 필요도 있냐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ACL 아챔이 이미 추춘제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지금 뭐 세계적인 흐름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 춘추제보다 추춘제가 유럽 주요 리그나 그런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춘춘제로 가고 있는 게 사실 맞거든요.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내년 시즌부터 이제 외국인 쿼터가 5 플러스 1로 늘어나게 되면서 물론 출전하는 선수는 기존이랑 똑같긴 하지만 늘어나게 되면서 어쨌든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려는 이런 자세도 분명히 필요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 맞는 거를 좀 골라서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맞지 않은 뭐 외국의 생소한 문화, 우리나라한테 좀 거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문화들까지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물론 이제 본질을 흐리면 안 되겠죠. 본질이 A인데 A를 뭐 다 뜯어 고쳐서 B로 만들 수는 없지만 A 다시 정도 약간 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켜서 수용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수용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이게 축구 얘기에서 문화 얘기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골라 담으면은 과자도 골라 담기 마트에서 여러분들 과자 담을 때 골라 담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먹고 싶은 걸 골라 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뭐 K리그는 앞으로 비시즌 기간 동안 K리그는 앞으로 춘추제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달, 뭐 1월 달 이때도 축구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ACL이 계속 경기 진행이 되면서 그런 진행이 돼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홈경기를 치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또 잔디 관리도 좀 더 그때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좀 힘들 것 같아요. 잔디를 관리를 하는데 또 우리나라 팀이 사실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리비가 많이 든다. 네. 경기장을 잔디를 관리하는 데나 경기장 잔디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 관리하는데 좀 그럴 것 같고 또 겨울에 춥기 때문에 관중도 좀 많이 적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출춘제가 되면서 우리한테는 불리하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건. 왜냐면 우리가 춘추제이기 때문에 정반대 비시즌 기간에 조별리가 열리고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불리하죠. 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를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ACL이 지금까지 춘추제였을 때는 서아시아 팀은 추춘제였기 때문에 반대로 늘 서아시아 팀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번에 바꾼 거죠,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 알 수 있죠. 예전에는 ACL 자체가 동아시아 팀을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은 그 동아시아 팀을 위주로 진행했던 게 언제부턴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확대가 되고 이제는 동아시아 쪽이 아니라 서아시아 쪽으로 네, 약간 좀 넘어가는 듯한 구도로 현재 흘러가고 있죠. 이것도 사실 역사예요. 네, 축구 역사라는 게 권력이 네,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또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도기라 생각하고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은 바뀌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추춘제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를 하면서 뭐 반대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결국 이게 정착이 돼가지고 당장 이 일을 하루 아침에 없었던 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리그 팀은 대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천이 또 전북이 우승하면서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됐는데 내년 8월 달에 플레이오프가 있거든요. 인천 팬 입장에서는 첫 아침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또 남다를 것 같고요. 또 여담이긴 하지만 제2리그에 지금 천안배에서 지금 산프렌체 히로시마인가 거기랑 이제 반포레고우였나 거기 두 팀이 붙게 됐는데 반포레고우가 우승했습니다. 근데 반포레고우가 근데 문제는 그 팀이 J리그 2 팀이에요. 현재 승격하기엔 좀 거리가 먼 팀이고요. 굳이 말하면 약간 중하위권 팀인데 이 팀이 내년에 아침에 나가게 되면은 내년 시즌에 아침에 나가게 된다면은 이거 앞으로 말 조심해야겠다. 내년이 아니라 내년 시즌으로. 왜냐면은 해가 넘어가니까 앞으로는 추춘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팀이 내년 시즌에 출전하게 되면서 J리그에서도 또 K리그 이번 시즌에 전남이 아침에 나갔었는데 이번에도 J리그 2 팀이 또 나가게 되면서 연속으로 또 2부 리그 팀이 아침에서 뛰게 되는 또 그런 경우가 또 만들어지게 됐네요. 뭐 이건 여담이었고요. 뭐 아직까지는 참가팀이 전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고 인천 팬분들한테 상당히 지금 큰 호재죠. 뭐 벌써부터 인천이 올 시즌부터 대규모 영입을 한다. 네. 물론 예산이 뭐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냉정하게 그래도 인천 팬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일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등 될려니 말려니 한 팀이 뭐 생존환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제는 아체멍 좀 그런가? 아체멍이라는 또 타이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또 조별리그에 오른다면은 또 16강도 볼 수도 있고 또 세계 여러 나라 팀들이랑 또 경기해본다는 것 자체가 인천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 엠블럼에 이제 뭐지? 저거 뭐라고 하지 이거? 이거 돌아가는 거 이거 조종하는 거 그거 배 조종하는 저거 요거랑 이제 날개 달린 게 있잖아요. 꼭 앞으로 비상하는 네. 좋은 멘트를 하는 건데 앞으로 비상하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인천 유나이티드 응원을 하고요. 인천뿐만 아니라 ACL에 진출한 포항, 울산, 이제 전북까지 내년 시즌 꼭 K리그 팀이 다른 나라 팀의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FA컵 2차전 경기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올 시즌
제가 순위 예측 정리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아직 안 올라갔을 거예요.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좀 며칠 있으면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겨울 이적 시장 슬슬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전에 또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카타르 월드컵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고요. 카타르 월드컵 끝나면은 겨울 이적 시장 뭐 상당수가 진행이 됐을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게이리에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